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사이TV 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고전소설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애정하는 고전소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짠! 바로 금방울전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박시전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2027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금방울전이 수록되어 있어서요. 오늘은 우리가 금방울전의 전체 줄거리를 정말 내가 읽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제가 발췌해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연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도요, 다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문학성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지점들이 출제자들에게 매력적일까? 그 포인트 알아보러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영웅소설 너무 많이 나오잖아. 영웅소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은요, 그냥 영웅이 아니라요, 여성 영웅이고요. 이 여성 영웅이요, 심지어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방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 여성 영웅 소설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작품 안에는요, 금방울이 주인공이긴 한데 장혜룡이라는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결국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장혜룡이라는 남성 주인공도 영웅적인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조적인 여성 영웅과 그리고 그 당시의 체제 수호적인, 그래서 나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남성 영웅의 이야기의 구조로도 읽어볼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작품의 또 다른 여성이 영웅이고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가지는 한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신분적 제약,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달랐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받는 사회적인 진출에 있어서의 제약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일반 사람 여자를 영웅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그래도 방울이라는 형상을 한 누군가를 영웅으로 내세워서 이제 남성 영웅을 돕고 조력하고, 그리고 정말 기이한 이야기처럼 꾸며가지고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체제를 지켜나가는 그 남성 영웅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도 이제 비평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 여성들한테도 이 작품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신 모티프가 또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에는요, 이 금방울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뿅 하면서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이거 수능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소거든요. 자, 지하국에 요괴가 살고 있다. 그 요괴가요, 공주를 납치해가요. 그 납치된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남성 주인공이 나가고요. 그 남성 주인공을 돕는데 또 우리 금방울이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재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죠?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좀 된다면, 사실 이거 절반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양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직접 다 읽어보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 장면이 그려져서 도대체 어떤 장면이 연계 출제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데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시간이 다들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해룡의 탄생. 해룡은요, 남성 주인공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 장원 부부가 꿈속에서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을 구해준 인연으로 해룡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해룡이요, 동해용왕의 아들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꿈속에서 그 동해용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지해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이 부인의 뱃속에 훅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장원 부부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장원과 또 부인 사이에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해룡이 탄생을 했구나. 자, 그 다음 이 장원 부부와 해룡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몇 해 후에 전란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랑 가던 길에 도적에게 쫓기던 장원 부부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아이를 잠깐만 여기 숨겨놓고 우리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뭐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다시 돌아왔더니 아이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해룡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때 장삼이라는 도적이 어린 해룡의 이제 영민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장삼이요, 되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처럼 해룡을 키워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장삼이 결혼을 한 사람이야. 자, 장삼의 부인이 있는데요. 변씨 부인이 있습니다. 그 변씨 부인이요, 해룡을 약간 못 살게 구는 거야. 왜냐면 소룡이라고 해룡을 데리고 온 이후에 이들 사이에 아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해룡을 막 핍박하는 거죠. 좀 심하게. 뭐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곳에 일부러 보내버리거나 자고 있는데 불을 지른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고난을 우리 남성 주인공 해룡은요, 이제 금령이라는 금방울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냅니다. 자, 이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계보는요, 이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의 주인공 금령이가 나옵니다. 금령이는요, 막시 부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신기한 게, 막시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막시 부인에게 이제 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나왔는데 금방울이 태어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숨기기도 하고 무서워서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금방울이 막시 부인 품으로 막 파고들고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막시에게 금령을 점지해줌. 자, 이때 조개촌에 사는 막시의 효성이 지극한 막시, 착한 선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았는데 꿈에 신선들이 나타나서 남의 용왕의 막내딸을 주겠어, 이렇게. 그래서 남의 용왕의 막내딸이 바로 우리의 금령인 거죠. 자, 보세요.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 아까 전에 누구였어요? 그치, 해룡이었지.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과 남해용왕의 막내딸은 다른 세계에서요, 원래 서로 부부였거든. 근데 지금 이 인간 세계에서는 각각 한 명은 장원 부부 사이에서 해룡으로, 한 명은 막시에게 이제 금령이라는 딸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과정 이제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이제 뒤에 펼쳐지는 내용에서 인물관계 안 헷갈릴 겁니다. 자, 이후에 귀신이 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이것부터가 이미 전기적인 요소인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인 거죠. 어쨌든 자, 이 막시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는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금방울을 우리가 금령이라고 하잖아요. 자, 금방울은 신통한 능력을 지녀서 어머니 막시를 도와서 온갖 어려운 일을 해낸다. 근데 이 금방울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지금 옆집에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금방울이 막 돌아다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서워. 혹은 어머나, 저 신비로운 힘을 가졌을 것 같아. 훔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생기지 않겠어요? 역시 우리 금방울도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웃마을 목손이라는 나쁜 사람이야. 목손이 금방울을 탐내서 훔쳐갔지만 금방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자, 이 대목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목손의 모함으로 막시와 금방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가두는 사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뚜둥장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또가 바로 이 장해룡의 아버지인 거야.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인 거지. 근데 장원이 자신의 부인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막시와 금방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요 대목 같이 살짝 맛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세월이 흘러갈수록 방울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털도 부드러워져 자연스럽게 알고는 구경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안을 메울 정도였다. 사람들이 들어와 방울을 집어보는데 홍 남자가 만지려 하면 방울이 땅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몸이 마치 불 같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방울을 더욱 신통하게 여기면서도 감히 만져보지 못했다. 이때 이 동네에 목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재산이 넉넉했으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심이 많고 행동이 불측했다. 그가 막시의 방울을 훔쳐가려고 막시가 자는 사이 몰래 방울을 훔쳐 집으로 가져가 아내와 자식에게 자랑하고 감춰두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난데없이 불이 나 온 집에 번졌다. 목손이 크게 놀라 미처 옷도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뛰어나와 보니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고 바람마저 불길을 도왔다. 마음이 급해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재물과 세간이 모두 재로 변해버리자 목손 부부는 정신을 놓고 통곡했다. 방울이 잿더미 속에서 튀어나와 목손 아내의 치마폭에 감싸이기에 방울을 걷어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날 밤 목손의 아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덜덜 떨었다. 이에 목손이 물었다. 이 같은 무더위에 어찌 그토록 추워하느냐? 그의 아내가 말했다. 이 방울이 전에는 아주 뜨거웠는데 오늘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또한 아무리 떼어버리려 해도 살에 박힌 것처럼 떨어지지 않소. 목손이 달려들어 방울을 잡아 때려 방울에 손을 갖다 대니 방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화가 난 목손은 그 아내를 꾸짖어 말했다. 방울이 끓는 듯 하거든 어디 차다고 하느냐? 서로 다투었는데 이 물건은 본래 천지조화를 이루고 있어 얼음처럼 차갑다가 불처럼 뜨거워지기도 했다. 이렇게 변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서로 말했다. 우리가 무도에 하늘이 내신 보물을 몰라보고 훔쳐와 도리어 이런 화를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소. 막씨에게 가서 빌어봅시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가서 막씨는 방울을 잃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손 부부가 와서 막 빌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 목손이 나쁜 마음을 품고요. 어떻게 하냐? 도리어 앙심을 품고 관가에 들어가 그 지역의 이제 방울의 신통함과 요괴로움을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지현은요 그 지역의 벼슬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고 기뻐하며 즉시 나졸들을 보내 방울을 가져오라 하니 나졸들이 한참 뒤에 돌아와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지역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요 장혜룡의 아버지야. 인연이 참 신기하게 얽히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장원 부부와 금방울의 인연. 장원의 부인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옥에 가둬놨다가 이제 풀어주세요, 여보,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장원의 부인이 이제 어찌 보면 금방울을 그리고 막씨를 풀어준 그런 은인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장원의 부인은 아들 해룡을 잃어버렸잖아, 전란 중에. 그래서 아들 해룡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 맞지? 이때 우리의 금방울이 짠 하고 나타나서요 보은초라는 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걸 먹은 부인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 장혜룡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를요 살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금방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장원의 부인은 얼마나 금방울이 고맙겠어요. 그래서 금방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면서 너는 내가 금령이라고 이름 부를게 하고 이름도 지어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 재미있죠, 여러분?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족자와 관련된 부분이 2027학년도 수능 특강의 중요한 문제로 나왔는데요. 어느 날 이 금방울이 족자 하나를 장원에게, 그러니까 장혜룡의 아버지입니다, 주고 사라지는데 족자는 과거 장원 부부와 해룡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요 대목이 이제 족자를 매개로 해서 헤어졌던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족자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금방울이 가져다 줘요. 선생님 족자가 뭔가요? 여러분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쫙 펼치거나 위에서 아래로 쫙 펼치면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알지? 그게 바로 족자야.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헤어졌을 때 그 장면이 그려져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요 이제 장원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록된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제 아들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들도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 그 대목 제가 족자를 이제 이 장원에게 가져다 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인의 병세가 점점 좋아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부인은 직접 막씨를 찾아가 방울의 조화로 회생하게 된 은혜를 거듭거듭 살해했다. 이때부터 금령은 밤에는 부인의 품속에 들어가 자고, 이때 부인은 장혜룡의 어머니, 이 장원의 그 부인을 얘기합니다. 낮이면 제 집 막신의 품으로 돌아가니 사랑이 고륙의 정보다 더 깊어졌다. 하루는 금령이 밖에 나갔다가 어떤 물건을 물어와 공부부 앞에 내려놓았다. 부부가 이상하게 여겨 집어보니
족자였다. 거기에 한 그림은 아이가 길가에서 우는데 사방에서 도적이 쫓아오고 부부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가니 그 아이가 돌아보는 형상이고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다른 한 그림은 도적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업고 시골집으로 가는 형상이었다. 공이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온 그때 그 형상이요. 공이 매우 슬퍼하니 부인 또한 그 말을 듣고 울며 말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해룡의 생사를 어떻게 알겠나이까? 공이 대답했다. 이 족자는 사람이 없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형상이니 생각건대 아마 어떤 사람이 해룡을 기르려고 업어간 듯하오. 금령이 신통해 우리가 서러워하는 것을 보고 해룡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리고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인가 하오. 공 부부는 항상 그 족자를 침상에 걸어놓고 해룡을 그리워하며 슬피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금령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막씨가 울면서 공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자 공 부부 또한 매우 놀라고 슬퍼했다. 이제 금령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사건 사고 난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자, 해룡과 금령 이어서 가봅니다. 한편 해룡은 양아버지인 장삼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워준 아버지인 거죠. 장삼의 아내인 변씨에게 온갖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위기 때마다 금령이 나타나서 구해준다. 변씨의 박해가 이어지자 해룡은 금령과 함께 집을 떠난다. 이제 여기 이 대목이 또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괴 퇴치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요괴가 나타나서요, 금선공주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금선공주를 구하는 자에게 이제 왕이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타게 공주를 그리워하는데요. 그 요괴가 나타나서 금선공주를 데리고 가는 그 납치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아주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황후가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공주와 시녀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경실색해서 두루 찾아보았으나 행적이 묘연했다. 즉시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크게 놀라 어린 군을 모아 궁궐 안을 둘러싸고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종적을 찾을 수 없자 황후가 통곡하며 말했다. 이런 일이 천하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때 이후 황후가 음식을 일절 먹지 않고 밤낮으로 애통해하니 황제도 당황해 어찌할 줄 모르다가 방문을 붙여 일렀다. 공주를 찾아 바치는 자가 있으면 천하를 절반으로 나누고 짐과 똑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대목인데요. 갑자기 서남쪽에서 떼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괴이하게 생긴 것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엎어져 기절했는데 다시 구름이 걷히면서 공주만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령 역시 요괴에게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자, 해룡이 우리 남성 주인공이니까 영웅성을 이제 발휘해야 되겠죠. 지하국으로 내려가서 요괴를 퇴치하고 금룡도 구하고 그리고 납치돼 있던 금성공주와 시녀들도 다 구하게 됩니다. 이 구하는 장면도 되게 재미있어서요. 제가 좀 체크를 해왔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요 대목 문득 병력 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터럭 돋친 돼지같이 생긴 괴이한 짐승 한 마리가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하려고 했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는 순간 금령이 달려와서 짐승을 가로막으니 짐승이 몸을 흔들어 머리가 9개 달린 괴물로 변해 금방울을 집어삼키고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와, 이거 되게 특이한 요괴죠. 자, 해룡이 그 광경을 보고 얼이 빠질 듯 놀라며 말했다. 금방울은 반드시 죽었으리라. 아, 이 바로 안 구하러 가네? 야, 장해룡 정신 차려라. 그치? 근데 해룡이 탄식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지나가며 공중에서 해룡을 부르는 소리가 크게 났다. 역시 이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않고 이리 방황하는가? 어서 금령을 구하라. 문득 소리가 사라지자 해룡은 생각했다. 아하 하고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그동안 금령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금령을 구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금령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주 길죠, 내용이. 같이 가볼게요. 자, 공주를 구하고 금령도 구하고 그러면 해룡은 이제 이 천하의 절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벼슬을 받고 금성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다. 여러분, 부마가 뭐예요? 그렇지,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룡은 이제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요. 북흉노가 침범하자 대원수는요, 군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전해서 금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얻은 거야. 나라도 구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공주랑 결혼도 하고. 자, 금령이 이때 해룡에게 족자 하나를 가져다가 줍니다. 아직까지 얘는 금방울이야. 알겠지? 그리고 금방울은요, 금선공주의 사랑도 듬뿍 받아요. 자, 근데 족자를 하나를 딱 물어준단 말이야. 이 족자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대목의 그 족자예요. 자, 이후에 금령은 해룡에게 족자 하나를 남기고 장원의 부인과 어머니 막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전에도 봤지만 먼저 해룡에게 이 족자를 가져다 주기 전에 누구에게? 아들을 그리워하며 병에 든 해룡의 어머니, 이 장원 부부에게 이제 요 금령이가 족자를 가져다 주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룡에게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해룡에게 준 족자에는 어린아이가 난중에 부모를 잃고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자, 요 족자의 대목을 한번 같이 수능 특강 교재 볼게요. 이 족자를 매개로 해서 이제 만나는 대목, 아빠와 아들이 만나는 대목. 어사가 이 말을 들음에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이때 어사가 바로 장해룡입니다. 자, 남가 일몽이라 꿈을 꿨어요. 매우 이상해서 다시 자지 못하고 장해룡이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세 장해룡이 문득 본즉 벽 위에 족자가 걸려있네? 그래서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에 족자와 갓건을 어머나 이거 뭐지? 하고 물어봅니다.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말합니다. 이때 사또가 바로 장해룡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는데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못 알아보는 거죠.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요.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째입니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이 그러니까 이때 이인은 금령을 얘기하는 거야.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두고 봅니다.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아버지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대목이 수특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뿅 하고 이제 변신 모티프 이제 이 금방울에서요 인간으로 바뀝니다. 신선이 나타나서 금령이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도록 하고요. 해룡은 금령이 남기고 간 족제를 매기로 방금 읽은 그 장면 친부모인 장원 부부와 만나게 되죠. 금령은 해룡과도 혼인하게 되고요. 백년해로 하다가 한날 한시에 하늘로 승천한다.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요 전체 줄거리를 아주 차근차근 나올 만한 요소들을 다 담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읽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작자미상의 금방울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